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을 봐야 됩니다. 고리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6분인데요. 방금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초반 1년 반은 주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년까지는.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밤을 샌 적도 많았고, 정말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도 바쁘고 항상 늦게 끝나고 하지만 창업이란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늦게 끝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100만원 미만으로도 창업을 구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아이템을 선정할 시 피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름하여 소자본 창업의 3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반대로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3대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슨 아이템을 소싱해서 팔까 또는 어떤 사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구상하신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시대의 흐름을 뜻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찾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줄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품질은 뭐 그냥 어중간하지만 박리담회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아동용품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출산율이 줄었다고 해서 아이를 위한 사업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한다면 아이들 용품을 팔던, 어른들 용품을 팔던, 노인 용품을 팔던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트렌드를 파악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아기 용품들을 보면 아기를 한 명씩 낳게 되면서 무엇이든 최고의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는 추세이죠. 아기들이 쓰는 물티슈의 성분 하나하나까지 비교해 가면서 아기 건강에 큰 관심을 두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트렌드 안에서 품질은 어중간하지만 덤프로 정말 싼 가격에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아기용 칫솔 장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해보면 이러한 시장 트렌드 상황 안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말하시겠죠. 우리 아기 입에 들어가는 건데, 즉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트렌드를 파악해야 됩니다. 잠깐 유행하는 사업에서 그 유행의 파도를 잘 타면은 돈을 좀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을 봐야 됩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시대의 흐름상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고령화의 바람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미래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2번째, 차별성입니다. 첫째로 시대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해서 사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그 아이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뭔가 하나 차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차별성이 없는 아이템을 올려놓고 그냥 올려놓으면 팔리겠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고통, 즉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 페인 포인트를 긁어줄 수 있는 차별성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옷을 그냥 저렴한 걸 그냥 아무거나 사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옷 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유니클로나 탑10, 에이세컨즈 같은 스파 브랜드 가서 아무거나 툭툭 골라 집어서 그냥 사와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이 좀 그지같...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자꾸 활동하고 움직이고 고개 숙이고 이러면 셔츠가 바지에서 자꾸 빠지잖아요. 이런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SNS에는 무슨 이런 것도 광고하더라고요. 남자 가터벨트. 소비자 측면에서 저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사업 아이템 검증의 5단계 중에 1단계 재미와 흥미 정도에 머무르는 제품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신 명장분의 맞춤 정장을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정장을 딱 입었는데 바지 안쪽 허리 부분에 굉장히 얇은 고무가 덧대어져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셔츠를 안에 입고 바지를 입고 걸어 다녔는데 그 고무 때문에 셔츠가 잘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와, 이게 현명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랑 이거 중에 이게 아주 작은 디테일적 차이인데
고객이 느끼는 그 효용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성비를 내세운 슬랙스 바지를 하나 브랜딩을 해서 판다고 한다면 허리에 이렇게 얇은 고무 처리를 해서 팔 것 같아요. 디자인과 소재가 크게 모나지만 않으면 고객들은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제품을 찾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 아이템이 이렇게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즉 고민, 페인 포인트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차별점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기존 제품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아니면 기존 제품과 똑같다고 치면 기존 제품을 파는 판매자들보다 사장님의 마케팅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시면 됩니다. 차별성이란 것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성이 얼마나 모방 불가능한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방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익성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내가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선사업이나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생존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고 진행하면 안 돼요. 내 사업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돌고 수익 모델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비용 구조가 어떠한지 내가 고려하지 못한 다른 비용 구조나 리스크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됩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구조여가지고 사업을 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안 난다. 그것보다 낭패는 없겠죠? 내가 팔 제품의 포장비, 운송비, 각종 재비용, 어딘가에 내야 되는 수수료, 브랜딩을 하는데 쓰일 비용들 등등의 비용 구조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막상 시작하면 또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깎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단 예외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익성 없이 적자가 나지만 인프라가 커지고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인프라와 모인 인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큰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초반에서의 그 수익성 검토는 배제하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에 내가 키울 그 인프라의 규모와 그 규모에 도달했을 때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그 규모를 달성하기까지의 재무 계획을 굉장히 잘 짜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어떤 레벨까지 올린 다음 어떻게 추가 투자를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적자를 메꾸면서 어떻게 그 규모까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 플랜들이 미리 잘 짜져 있어야 돼요. 그게 사업의 마일스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자본 창업을 논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소자본 창업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3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자본 창업이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3대 필수 요소, 3대 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업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마다 굉장히 전략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제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서 또는 제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많은 사업가분들께 여쭤보면서 저 역시도 배워나가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